이번 시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쵸?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울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딱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되짚어 간다는 느낌으로 복습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 즉 y는 ax 제곱, 당연히 a는 0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기본형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본형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쵸?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고요.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은 음수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리고 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 복잡한 수를 예를 들는 것보다는 간단한 걸로 예를 해야겠죠.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이 양수인 그리고 1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x, y의 값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x에 1 넣었을 때 y값, x에 2 넣었을 때 y값 하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찍어 본다는 느낌으로 그리면 얘네들 모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 뭐 좀 그렇지만 좀 이쁜 눈으로 봐주세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y는 x제곱이고요. 그리고 음수인 부분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똑같이 꼭지점이 원점이 되면서 위로 볼록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물론 얘네들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a 값의 변화를 좀 줄 겁니다. 작아져 볼 거예요. y는 2분의 1 x 제곱 하고 이렇게 a 값이 양수는 양수인데 작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작게 나오겠죠, 그쵸?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뭐 2,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 그래프보다 항상 y값이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동일한 x값에 대해서 항상 작으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요런 볼록한 형태의,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주게 될 겁니다. 이게 y는 2분의 1x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수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요 그래프는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이번에는 음수의 값이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조금 더 뭔가 펑퍼짐한 느낌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요, 서로 x축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y는 뭐 2x제곱처럼 양수인데, a가 양수인데 커졌습니다. 자, 동일한 x값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커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좁은, 그리고 원점은 항상 0,0인 이런 아래로 볼록한 종 모양의 포물선 만들어지겠죠. y는 2x제곱.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려주면요, 얘도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은 원점을 지나되 조금 더 폭이 좁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역시 x축 대칭 되겠죠, 서로. 그쵸? 부호만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y는 x제곱, 즉 기본형 그래프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A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고, 뭐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누굴 지난다?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요. 그 원점을 지나는 점이 바로 누가 됩니까? 꼭지점이죠. 그쵸? 0,0이 꼭지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폭이 좁아진다. 이 폭이 좁아진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는 이제 Y축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뭐 X축에 대해서는 멀어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Y축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자, 이게 Y는 AX제곱 바로 2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기본형의 내용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네들 기본형이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바로 Y는 A의 X-P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이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주는 거냐?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하고 요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뭐 당연하게 우리가 요렇게 좌표평면 상에서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X축, Y축 원점. 원래 Y는 AX제곱 그래프는 뭐 가령 A가 양수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면요. 요렇게 분명히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그래프는 이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누구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 좋겠다. 꼭지점, 요 꼭지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면요. 당연히 0,0이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된 요 지점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이라서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Y는 AX제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죠. 당연히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어딥니까? P, Q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또한 당연히 요 X는 P라는 요 점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이 되므로 X는 P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이런 힌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까? 바로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로 얘네들 표준형을 일반적으로 그냥 싹 다 전개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형태로 만들어줬다.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일반형, 당연히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제곱이 들어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결과를 그냥 먼저 적을게요. 자, 2a분의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자, 이 식을 우리가 그냥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는 식으로 바꾸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너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뭘 했구나?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조금 이쁘게 그릴까요? 직선으로. 자, 기본적인 y는 ax제곱 그래프가 뭐 분명히 당연히 꼭지점이 원점에 있었겠죠, 그쵸? 요렇게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된 양을 측정할 수가 있죠.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요렇게 평행 이동했구나 해서 원점을 딱 위치만 잡아주면 나머지 그림은 y는 ax제곱 그래프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평행 이동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 줬으면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이 일반형 꼴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친구는 몰라도 x, 그 꼭지점의 x값, 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좀 외워주도록 합시다. 축의 방정식인 거 되는 거죠, 그죠?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마이너스 2a분의 b 값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쉽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좀 기억해 주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반대로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 그래프의 식을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교과과정상에서는 크게 4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틀을 요렇게 할까요? 2차 함수 식 구하기. 자, 요렇게 타이틀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요, 첫 번째 상황은 여러분한테 자, 꼭지점 좌표를 주어집니다. 자, 꼭지점 좌표 예를 들어 P, Q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표준형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의 형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쵸? 여기 이렇게 P하고 Q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상황을 또 주어지냐면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정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추계 방정식 x는 p를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표준형 y는 a의 x-p 제곱 플러스 q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여기 x축에 대하여 평행 이동된 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x축과의 두 교점 알파, 0 그리고 베타, 0 이렇게 두 개의 특별한 점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하죠. 바로 y는 a의 x-알파, x-베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인수분해가 되어진 꼴에서 알파, 베타가 근을 갖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어진 모습으로 요렇게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었다.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얘네들 이 x제곱의 개수가 꼭 이렇게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은요. 그냥 그래프가 지나는 임의의, 자,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를 주어질 때입니다. 아이고. 자, 어떤 A, B, C, D, 하여튼 이런 식으로요. 그냥 세 점의 좌표를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좀 방법이 없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일반형 모양에서 한 땀 한 땀 세 점의 좌표를 대입하여서, 왜? 우리가 태초의 그래프라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의 순서상을 그래프 좌표 평면에다가 그대로 찍어준 거고, 당연히 이 그래프가 임의의 어떤 점이든 어떤 점을 지난다는 말 자체가 그 점이 이 2차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점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내가 세 개의 점을 다 뭐한다? 일일이 대입해 준다. 그러면 식이 3개가 나올 거고요. 그쵸? 그리고 A, B, C라는 이 미지수가 3개니까 각각 연립하여 미지수를 구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갔었습니다. 자, 2차 함수식 구하기 반드시 이 4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누구의 관심을 가지자면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 즉 a, b 그리고 이 c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죠. 얘네들 이 형태들이 각각의 그래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면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유도했었던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 첫 번째 a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는 거죠. 자,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때 음수가 됐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온다. 요런 음수와 양수, 즉 부호의 차이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자, 이 b가 뭘 의미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b 값은요, 그래프의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 이동의 평행 이동은 누구를 살펴보면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 자, 이 꼭지점의 x좌표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외워주면 편하다고요?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x좌표에 우리가 이 b값이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느냐를 보면 a값의 부호는 우리가 가져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b값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것도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가 되겠죠. 첫 번째, 얘네들 그래프가 만약에 자, 이렇게 y축에 대해서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즉 축이 왼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 모습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만약에 자, 이렇게 그래프의 모습이 꼭지점이 이렇게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b값에 대한 부호를 판단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c라는 상수항은요, 언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냐면, c값은 x값이 0일 때 y값, 자, x값이 0일 때 y값, 이건 뭡니까? 바로 y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자, x축, y축 요렇게 되었을 때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딴 거 볼 필요 없이요, y절편만 딱 봅니다. 그럼 y절편이 벌써 양수값이죠. 그렇단 얘기는 c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만약에 그래프가요, 뭐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쵸? 요렇게 y절편이 음수값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c값이 음수, 즉 마이너스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A, B, C는요, A는 그래프의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B값은, 즉 1차항의 계수는 그래프의 X축 방향 이동의 평행 이동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C값은 그래프의 Y절편을 의미한다 하고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2차 함수 그래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